배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맨 앞에 소화 배웠죠, 소화? 소화 해가지고 영양소를 막 이렇게 얻어옵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이제 살아가려면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소화 기관에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아요. 영양소를. 그 다음에 호흡 기관에서부터 산소를 공급을 받습니다. 영양소랑 산소를 가지고 세포 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를 세포가 살아가는 데 쓰는 거야, 그 에너지를. 근데 그러면서 노폐물이라고 하는 게 나와. 노폐물이, 이 노폐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노폐물만 걸러 가지고 내보내는 기관이 배설기관이에요. 근데 이 배설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 호흡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런 게 배설이고, 우리가 뭐 음식물을 먹었는데 소화 과정에서 흡수가 안 된 찌꺼기는 사실, 그런 대변 이런 거는 뭐 포괄적으로는 배설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과정은 배설은 아니고 그냥 배출한다라고 해요, 표현을. 예. 그래서 여기에서의 배설은 세포 호흡 결과 여기 세포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영양소를 분해할 때 생기는 노폐물 있지? 그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를 배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주로 하는 데가 어디냐면 콩팥이야, 콩팥.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를 배설이라고 한다. 배설기관에는 이제 콩팥이나 방광이나 뭐 오줌관 뭐 이런 것들이 배설기관에 해당하고요. 근데 노폐물을 만들 때 영양소 가운데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은 공통적으로,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탄소, 수소, 산소가 있잖아? 그럼 노폐물이 뭐가 나오냐면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와. 근데 이건 이산화탄소 써야겠네. 밑에 물 써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와, 이산화탄소가. 근데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 폐를 거쳐서 나가.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근데 요런 애들이 공통적으로 또 물도 나와요. 물은 숨 쉬면서도 나가. 이게 우리 안경 닦을 때 하면 이제 수증기가 있잖아. 여기 숨 쉬면 물이 나가요. 그런데 그 일부는 숨 쉬면서 나가고 또 일부는 오줌을 통해 나가. 콩팥에서 걸러져서 나가. 근데 단백질만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암모니아는 NH3야. 왜냐면 단백질만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만 암모니아가 나오고,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세 가지 다 나오는 거예요. 세 개 다. 근데 이 암모니아는 특징이 독성이 강해. 독성이 강해서 우리 몸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은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암모니아는 일단은 간으로 가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라고 하는 걸로 바꿔놔요. 요소라고 하는 애로. 그게 독성이 좀 약해. 근데 이 요소도 바깥으로 빨리 내보내야 돼.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 과정에서 얘가 오줌을 형성할 때 이제 콩팥으로 들립니다.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이거 내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배설이다. 요런 것도 배설이긴 한데, 이거를 배설 기관을 얘기할 때는 이제 주로 이 콩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이 분해될 때만 질소를 포함하는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NH3야. 요게 생성이 된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근데 그 암모니아는 간으로 이동해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라고 하는 걸로 바꿔 놓는다. 이거 아셔야 되고, 혈액이 막 돌다 보면은 이제 콩팥으로 가는데, 콩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혈액을 심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혈액을 콩팥 동맥이라고 해요. 들어가는 혈액을, 혈관을.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꺼번에 표시되어 있어서 표시하기 어렵네. 아,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다. 자, 봐. 요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가 콩팥 동맥이야. 콩팥 동맥.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기 때문에 동맥이고, 콩팥 동맥에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막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 실사의 공구자인데, 모세혈관이 공처럼 뭉쳐져 있는 거를 사구체라고 해요. 사구체. 사구체라고 해요. 사구체. 근데 혈액이 사구체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압력이 커져 가지고요, 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작은 알갱이들이. 여기를 여과라고 해요. 여과. 여과라고 하는 게 돼. 여과라고 하는 거는 크기 차이에 의해서 입자가 작은 애들은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이 여과가 될 때 요소가 여과가 되고, 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애들 포도당, 아미노산, 뭐 무기염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기염류 이런 애들은 빠져나와요. 여과가 돼. 근데 이 혈액에는 그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구들 있잖아. 그런 거는 못 나와요. 크기가 커서. 단백질 이런 것도 못 나와. 자, 조금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잘 봐. 그거를 이 빠져나온 애들을 받아주는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 그거를 보만 주머니라고 해요. 보만 주머니. 보만 주머니. 그래서 요런 애들이 보먼 주머니를 타고 쭉 가는데, 근데 여기는 보먼 주머니라고 하는데 여기는 세뇨관이라고 해요. 세뇨관. 세뇨관이라고 하는 걸 타고 가요. 근데 계속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구체에서 모세혈관이 나와서 이 모세혈관이 세뇨관을 막 감싸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요소는 내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런 거는 흡수를 해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이런 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뇨관에서 이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가 돼. 재흡수라고 하는 게 돼. 재흡수. 이 필요한 애들은 재흡수를 해요. 요소는 내보내고. 그럼 다 거쳐가지고 요로 가는 애가 얘가 진짜 오줌이 된 거야. 이 오줌에는 요소가 많아야 돼. 요소가. 근데 요 관이 요런 애들이 자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합쳐가지고 네프론이라고 불러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부릅니다. 신단위라고 하는데 이 네프론들이 요 바깥쪽에 많아. 바깥쪽에 이렇게 겉질에 많아. 겉질. 한 100만 개 있어. 이 네프론이랑 요런 구조가 콩팥 하나당. 그럼 여기가 요렇게 이렇게 모여. 오줌이 이렇게 모여요. 모이는 요 장소는 이제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데, 여기가 콩팥 깔때기. 요 바깥쪽이 콩팥 겉질. 콩팥 겉질이라고 해요. 콩팥 겉질. 바깥쪽이 콩팥 겉질. 요 안쪽이 콩팥 속질. 그래서 콩팥 깔때기에 오줌이 모여서 오줌관을 타고 방광으로 가요.
방광에 오줌이 어느 정도 모였다 나중에 요도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콩팥 동맥에는 요소나 이런 노폐물들이 많았는데 이 모세혈관을 쭉 거쳐가지고 다시 일로 오거든요. 이렇게 이 나가는 거 요거는 콩팥 정맥인데, 콩팥 정맥은 좀 깨끗해진 피가 흐르는 거야. 흔히들 동맥이 더 깨끗한 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선 좀 달라요. 콩팥 동맥이 좀 더 그런 요소나 이런 노폐물이 많고, 콩팥 정맥이 더 깨끗해진 피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번은 콩팥 쓰면 되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봐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 콩팥이고, 겉질은 겉에 부분이 겉질이고 안쪽 부분이 속질이고, 안쪽에 오줌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콩팥 깔때기라고 합니다. 겉질과 콩팥 속질에 네프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5번이 네프론인데,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라고 써져 있는데, 사구체랑 보먼주머니랑 세뇨관을 합쳐가지고 네프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거 합쳐서. 사구체는 모세혈관의 실뭉치처럼 뭉쳐져 있는 부분이고, 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발견을 한 거죠.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가 보먼주머니, 그 보먼주머니에 연결된 가느다랗고 긴 관을 세뇨관 합쳐가지고 네프론. 콩팥 깔때기는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콩팥 깔때기에 모인 다음에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합니다.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은 오줌관이고, 방광은 오줌이 모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요도는 나중에 몸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는 요도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보세요. 콩팥 동맥으로 피가 이제 들어와, 피. 근데 그 중에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막 빠져나오는 애들은 여과된다라고 해요, 여과. 근데 여과돼서 사구체에서 어디로 나가는 애? 보먼주머니. 보먼주머니로 나가는 애들이 여과되는 건데, 크기가 작은 물질이고, 물이나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은 여과가 돼요. 근데 여과되지 않는 애, 떠나 여과되지 않는 물질은 덩치 큰 애, 혈구, 단백질 써놔요. 뭐 지방, 뭐 이런 거는 여과되지 않아요. 등치가 크니까 못 빠져나와요. 근데 여과된 다음에 여과된 원료라고 하는데, 원래 하여튼 여과된 게 그냥 몸 바깥으로 나가면 엄청 손해야 우리한테.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게 재흡수가 돼야 돼. 재흡수. 8번 재흡수. 재흡수라고 하는 거는 세뇨관에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다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흡수되는 애들은 물도 이게 되게 많이 여과가 되거든. 이거 다 나가면 큰일 나. 사람 빼짝 말라 죽어. 물도 대부분 재흡수가 되고, 근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재흡수될 때 100% 재흡수돼. 100%. 그래야지 정상이야. 그 다음에 무기염류도 필요한 만큼 재흡수가 돼요. 재흡수라고 하는 거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가 되는 걸 말해. 근데 모세혈관에 있던 노폐물이 다시 이 세뇨관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분비라고 해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나가는 거.
그거는 미처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다시 그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여기가 진짜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방광으로 가는 거죠. 여과되지 않는 물질 밑에 써있긴 하네. 여과되지 않는 물질은 단백질이나 혈구, 지방 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런 거는 크기가 커서 여과되지 않는다. 여과에게는 있지만 오줌에는 없는 애들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인데 이런 애들은 정상적이라면 여과된 후 전부 재흡수가 되어야 돼, 얘네들은. 근데 만약에 오줌에 나온다, 포도당이나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야, 병. 요소의 농도, 여과액보다 오줌에서의 농도가 훨씬 높아진다. 무슨 얘기냐면 여과가 되자마자 여기 요소가 있을 건데 여기의 농도보다 요 오줌에서의 농도가 더 높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그거는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농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사실 물이 재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더 진해지는 거야.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자, 요소의 농도는 여과액보다 오줌에서 농도가 훨씬 높은데 이유는 대부분의 물이 재흡수되어 농축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물이 재흡수가 많이 되니까 요소의 농도는 진해지는 거예요. 오줌의 생성 및 배설 경로, 콩팥, 동맥, 사구체,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 콩팥 깔때기, 오줌관, 방광, 요도, 몸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호흡과 기관계, 앞에서 배운 거 다 이 네 가지 기관계가, 여기 네 가지 기관계, 소화하여 흡수하는 건 소화계였죠, 소화계. 그 다음에 여러가지 물질 운반해주는 거는 순환계,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건 호흡계, 배설계는 오줌을 만들어 노폐물 내보내는 거. 요거가 다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아프면은 뭐 거의 죽을 위기인 거야, 사실. 하나라도 아프면 이게. 소화가 뭐 안 돼도 안 되고, 순환계 뭐 심장이 안 좋아도 안 되고, 숨 못 쉬어도 안 되고, 배설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엄청 아파요. 인공 심장으로 투석해야 돼. 요 중에 하나라도 아프면 그냥 거의 죽을 위기인 거야, 사실은. 이게 유기적으로 요런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잘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된다.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인데, 물하고 여기 이산화탄소 쓰시면 되고요.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여러가지 생명활동에 이용되거나 열로 방출된다. 자, 되시지요? 네. 26쪽에 잠깐 테스트 한번 풀어보십시오. 1번부터 10번까지. 틀린 것만 할게요. 콩팥에서 오줌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해? 뭐라고 해요? 배설이라고 해요. 뭘 소화야. 배설이라고 하고요. 또 몇 번 틀렸죠? 2번에 자, 세포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될 때 공통으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나갑니다. 숨 쉬면서 나가는 거예요. 숨 쉬면서 나가거나 콩팥에서 오줌으로 아니네, 틀렸네.
물이네 물. 그러니까 둘 다 나가는 건 물이야, 그쵸? 1번 물이고, 무엇은 폐에서 날숨으로 나간다. 이산화탄소. 2번이 이산화탄소. 또 뭐 틀렸죠? 8번. 자, A 과정에서 이동하지 않는 물질이라 써 있습니다. A는 여과인데, 여과되지 않는 물질은 단백질, 혈구, 요런 애들은 등치가 커서 여과가 안 돼요. 단백질 커다랗고 혈구도 커다랗기 때문에 여기 통과 못 합니다. 근데 A가 일어난 후 B를 통해, B는 재흡수야, 재흡수. 재흡수를 통해 전부 이동하는 물질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글씨를 다 똑바로 읽으셔야 돼. 전부 이동하는 물질, 전부. 뭐예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되는 거야. 나머지는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응?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전부 재흡수가 되고, 무기염료는 뭐 필요한 만큼만, 요소는 재흡수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중간은 문제. 자, 19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세요. 1번부터 19번까지. 좀 쉬었다가 합시다. 네,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자, 여기 요 구조는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가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오면은 동맥이거든요, 동맥. E는 콩팥 동맥 쓰시면 되고, 들어와서 요 부분은 겉질이야, 겉질. 그러니까 A가 콩팥 겉부분 뭐 그런 소리야. 콩팥 겉질. 그거 안쪽이 콩팥 속질이에요. 콩팥 속질. 근데 이 네프론이라는 애들이 사구체와 보먼주머니가 주로 콩팥 겉질에 있어. 그리고 세뇨관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야, 이렇게 안쪽으로. 오줌이 여기 모이는데 여기를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거고, 콩팥 깔때기. 그 다음에 요거는 혈관이기 때문에 F로 이렇게 나가서 나중에 심장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이라고 해. 그래서 F는 콩팥 정맥. 근데 콩팥 깔때기에 모여서 요 D를 통해서 방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D는 오줌관. 이렇게 정리해, 이거. 됐어요? 근데 요 네프론이라고 하는 애들은 겉질하고 속질 요런 데 있는 거예요. 네프론은 그래서 A와 B에 네프론이 있다, 이게 맞는 이야기고,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콩팥 깔때기 C에 모인 다음에 D를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하는 거 맞아. 이해 가요, 이거? E보다 F에서 요소의 농도가 낮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 콩팥으로 들어갈 때는 요소가 많았고, 나올 때는 콩팥에서 요소가 걸러져서 오줌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요소가 더 많아. F가 2인가요? 2? E보다 F에서 요소 농도가 낮다. 맞죠? 알겠어요? 이거 또 해보시고요. 이 앞에는 다 다른 거 맞은 거죠?
이거 틀린 거 뭐 있죠? 요 페이지에서 9번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A에서 B로 여과가 일어난다. A가 지금 위에 그림의 사구체고요. B가 보몬주머니이기 때문에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로 여과 일어나는 거 맞고, 네프론은 A, B, C로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 C가 세뇨관이거든요. 이거 맞고, B에는 단백질이 없다. B는 지금 보몬주머니인데 단백질 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없다. 맞아요.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이동하는 방향은, 이건 분비인데, 아니지. 분비 맞지. 그러면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C에서 D는 지금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재흡수죠. 재흡수.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돼. D에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셔야 돼요. CC.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과 포도당은 D에서 C로 재흡수된다. 그것도 틀렸죠 지금. 그러니까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일단 처음에 여과가 됐다가 세뇨관에 있다가 C에서 모세혈관으로 가야 됩니다. C에서 D로 가야 돼요. 근데 D에서 C라고 되어 있네. 이거 바뀌었어요. 그래서 4번 5번 고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틀린 거 뭐 있죠? 11번에서 자, A와 B에는 모두 요소가 들어있다. A, B 요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과가 되기 전이고 여과가 된 후인데 요소가 들어있는 건 맞고, A에서 B로 갈 때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A, B, C를 합쳐서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부르고, C 속에는 무기염류가 D로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흡수되는 게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D에는 혈구가 있다. 그거 있는 거 맞아. 왜냐면 D는 지금 넓게 그렸지만 모세혈관이에요. 이게 모식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게 넓게 그린 것 뿐이지,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다 뭐 이런 의미야 이게. 세뇨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에는 혈구가 있지. 왜냐면 여과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 다음에 B와 콩팥 깔때기의 요소 농도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는데 6번 4번 6번 골라야겠네. 왜냐면 B는 물이 많아요. 근데 요 C 이렇게 지나는 동안 물이 재흡수가 많이 돼. 그러니까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이해가요? 이해가? 몰라?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과가 됐을 때는 물도 많고 요소도 많은데, 여기를 지나가면서 물이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설탕물인데 물이 막 이렇게 막 증발됐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요소는 그대로인데 물이 막 빠져나가니까 오줌의 요소 농도가 더 진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틀린 거 뭐 있어요? 16번에 자, 콩팥 동맥에 뭐 요런 애가 들어왔어요. 근데 잘 봐. 여과에게는 얘가 가가 없대. 여과가 안 됐다라는 거야. 근데 요소, 포도당, 단백질 중 여과 안 되는 애가 단백질이에요. 왜냐면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해가? 여과에게 없다. 퍼센트가 빵이다. 얘네 둘은 다 여과가 됐는데 얘는 나중에 오줌에 없지. 그거는 얘는 100%
재흡수되는 애인데 이 중에 누가 재흡수가 되냐? 포도당이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럼 요소잖아, 요소. 나중에 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0.03에서 2로 어떻게 된 거예요? 농도가 진해진 거죠. 농도가 진해진 이유가 물이 재흡수가 됐기 때문에 진해졌다라는 거야. 옳지 않은 거, 가는 단백질, 나는 요소, 다는 포도당 맞고, 가는 여과되지 않는 물질이다 맞고요. 나는 여과되는 물질이다 맞고, 다는 여과된 후 일부만 재흡수되는 물질이 아니죠. 그럼 일부만 재흡수되면 오줌에 뭐 빵프로가 아니라 좀 있겠지. 그래도 그러니까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 재흡수되는 물질이야. 정상인의 오줌에는 다가 없다. 이게 맞아요. 정상인의 오줌에는 포도당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틀린 거 뭐 있죠? 예? 없어요? 자, 서술형은 좀 같이 하면서 정리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될 때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물하고 이산화탄소 두 가지입니다. 단백질만 암모니아까지 만들어져요.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은 오줌관이라고 해요. 오줌관. 네프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조 이름은 사구체, 오몬주머니, 세뇨관. 세 개. 그 다음에 여과액이 있는 포도당이 오줌에 없는 까닭. 포도당은 여과된 후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100% 재흡수되기 때문이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세포호흡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6번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몸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 나가고 폐에서 밖으로 나가고요. 물은 폐에서 날숨, 콩팥을 통해 오줌으로 나갑니다.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뀐 다음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으로 나간다. 됐어요? 자, 여과 재흡수 분비가 일어나는 방향. 여과는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여과는 A에서 B. 재흡수는 세뇨관을 타고 가다가 C에서 D로 재흡수.
분비는 미처 요가되지 않는 물질.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자, 8번. 가에서 다 기관계의 이름을 쓰시오. 소화계 요거는 순환계에 산소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나가고, 호흡계 오줌 만드는데 이제 배설계. 자, 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조직세포로 운반되는 과정을 기관계의 작용으로 서술하시오. 산소는 호흡계에 그래서 흡수가 되고요. 영양소는 소화계. 그래서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됐어요? 숙제 프린트 한 장만 내주겠습니다.